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표정은 관리하고 있더라도 굉장히 좀 초조하고 또 막막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의 대통령 선거의 선거 데이터를 쭉 분석하다 보면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배할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거든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굉장히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납득하기가 굉장히 힘든, 대구하고 경상북도에서 의외로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대표가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쳤는데, 그때 이제 단박에 대통령이 됐으면은 이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은 다 덮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 역사에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이제 대단한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예, 석연치 않은 그런 이유로 놓친 겁니다. 어떻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생에서 기회라는 것이 그렇게 자주 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결정적 기회라는 것은 못 잡으면은 다음에 반복해서 그런 기회가 오기는 힘드니까. 예. 지금 이제 1심 판결이 내렸는데 11월 15일 날 지금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될 이재명 대표의 그런 사법 판단, 사법부의 판단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11월 15일 날 내린 선거법 위반 사건은 가장 경미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무난하게 한 100만 원 내외 정도의 그런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허를 찔린 겁니다. 예, 그날 이제 당당하게 이 법정에 이제 나왔던 이재명 당 대표나 그리고 이제 사법부가 판결을 내렸을 때 이재명 대표가 보인 재판부를 멍하게 보다가 이런 이제 표정과 관련된 그런 기사들을 종합하게 되면은 제 자신이 그런 법정에 있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양반의 심적 상태를 유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판결이 내려진 거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재명 측의 측근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 어떻든 간에 판사가 내려버린 거니까 선고라는 것은 아무리 정치 권력이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판사니까 판사가 주눅이 들지 않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되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그걸로 내려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걸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참 착잡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상당히 절박한 상태에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바깥에 나오면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바삭바삭 타 들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에 담기에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참 절박한 그런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요 한 몇 시간 간격으로 질문의 형태는 좀 달리 해가지고 공병호 TV에 그 설문조사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근데 두 가지 질문은 다 핵심은 뭔고 하니까 이제 1심 판결이 내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권 고지에 갈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질문 형식은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사법부가 판결을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고지까지 갈 수 있겠냐. 이제 그렇게 물으면은 답은 대개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혹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 리스크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2시간 간격으로 완전히 질문의 형식이 다른 그런 이제 질문을 설문조사를 올렸는데 한 90% 정도, 그러니까 뭐 설문에 응하신 분이 200~300명일 때, 3,500명일 때, 4,000명일 때 관계없이 통계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한 90% 가까운 90% 내외의 분이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가 힘들 것이다. 대선 후보까지 진입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판결 이전에는 대개 그게 얼마 정도 나왔는가 하니까 한 70% 정도 나왔거든요. 70% 정도가 대권까지는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는데 1심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는 이제 한 20%가 정도 더 더해져 가지고 90% 정도가 이재명 대표가 대권 고지까지 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답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게 되면은 11월 15일 날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법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1차 장애물 정도에 해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크게 이제 뭐 우리 표현으로 쓰게 되면 된통 걸려들고 말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걸려들이라고는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온 겁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 어떤 전략을 사용해 가지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일생일대의 위기를 극복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뭐 지금 이제 방법은 장외 투쟁을 더욱더 강화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그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었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외투쟁을 강화해서 어떻든 간에 윤 정부의 실정을 부각해가지고 국면을 탈출할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 트라우마라고 부를 정도로 탄핵만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윤 대통령이나 또 윤 대통령 주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뭐 부정적인 그런 측면을 부각시켜서 아무리 공세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학습 효과라는 부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탄핵은 이번에는 이제 절대 안 된다. 이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럼 다른 대안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은 이제 관심 있게 보는데, 어떻든 간에 현재로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수세에 가장 어려운 측면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능성이 본인이 이제 대권 고지에 올랐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이렇게 낮아진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